끝나면 같이 하나요? 마지막 날 풀이 열심히 해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죠. 556번부터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4문제 정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각뿔이 있었는데 BPD를 세타라고 할 때, 자 여러분, BPD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밑에 밑면이 DBP고요. 여기 DPB를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밑면의 대각선인 DB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밑면의 대각선인 DB는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BP의 길이가 뭐냐에 따라, 참고로 BP가 X면 DP도 X겠죠. BPD의 길이가 만나 삼각형에서 BP와 DP의 길이가 둘 다 X이기 때문에 X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자,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옆면 있죠? BC를 하나 생각해보죠. 이 C 위에 임의의 점이 P였기 때문에 BP의 길이 X는 변하게 되는데, 얼마와 얼마 사이를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길 때는 1일 수도 있겠고요. 제일 짧을 때는 여기서 뭐야? 수직인 거리가, 직선 거리가 제일 짧겠죠. 수직인 거리는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루트 3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갖는구나. 자, 그러면 BP와 DP가 둘 다 X였고 그 사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2배 양변 X와 X고요. X와 X의 제곱의 합에다가 대변 루트 2의 제곱인 2를 빼야 되겠네요. 2는 약분되니까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였는데 2로 나눈 거고요. 나눠서 쓰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따라서 X의 범위를 가지고 너의 범위를 구하면 우리가 뭐래?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최대최소도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자, 일단 너를 제곱할게요. X제곱은 4분의 3 이상이고 1 이하입니다. 너의 역수를 취할게요.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1과 3분의 4 이하가 되겠고, 마이너스를 취해 줄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부동호 방향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양변에 1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을 더해 주면 0 이하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값의 범위는 최대 0이고 최소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5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길이에서, 자, AB의 길이는 20% 줄이고 BC의 길이는 R로 늘렸더니 변함이 없었더라. ABC가 있었는데요.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에다가 BC를 곱했다고 한다면 끼인 각은 sin B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AB를 20% 늘렸다라고 했잖아요. 20% 늘리고, 줄이고네요. 이런 AB는 줄이는 거구나. 자, AB를 20% 줄이니까 80% 전체 5분의 4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된 거지. 넓이, 빨간색 넓이는 2분의 1, AB의 길이의 몇 배? 5분의 4 AB 곱하기 BC의 길이는 R% 늘렸다라고 했으니 뭐야? 원래 길이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 늘어난 거가 되겠습니다. 원래 길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 늘린 거다. 원래 길이 BC에다가 이만큼 늘어났다. 근데 사이각은 어차피 sin B로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넓이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위아래식이 같으므로 2분의 1 약분, AB 약분, BC 약분, sin B 약분. 즉 1은 5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R이어야 되겠고요. 100분의 100 플러스 R은 4분의 5여야 하므로
R의 값으로 적절한 것은 뭐 계산해보면 25. 즉 25% 늘려야 4분의 5배라고 할 수 있으니 5분의 4배와 4분의 5배가 곱해지면서 예, 같아지게 됩니다. 다음 560번. 넓이가 9이고 각비가 30도인 삼각형에서 AC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면 AB 더하기 BC는 얼마일까? 자, 넓이가 9이고 각비가 30도래요. 근데 마이크에 이렇게 멀리 있어도 이게 다 소리 잘 들려요. 이 정도 돼도 되고요. 네 말은 또 들어갑니다. 제 말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4개가 있는 것만큼 이제 크게 들어가거나 정확하게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일단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녹음될 수 있어요. 녹음될 수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선명하게 안 들어가지. 선명하게 안 들어가지. 쌤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좀 선명하게 들어가는. 마이크 이렇게 돼서 얘기해야지 들어가는 거지. 그 큰 마이크도 그런 거 있고 이제 이런 거는 밑에 이렇게 달아놔도 애지간하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떨어진 건 괜찮아요. 뭐 완전히 옆에 있어야지만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 뭐 멀리 떨어뜨리는 거보다 근처에 있는 게 낫죠. 근데 목에 자꾸 닿는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집어놔도 별 문제 없죠. 자, 각비가 30도인 삼각형에서 AC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AB 더하기 BC. 하하. 여러분 얘를 스몰 a, 얘를 c, 얘를 b라고 해서 b가 최소일 때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넓이는 9라고 했으니 2분의 1 양변 AC에 sin b를 집어넣은 게. 근데 sin b는 뭐야? 30도잖아. sin 30도는 2분의 1이니까 AC가 36으로 일정합니다. AC는 36 일정하고 B가 최소라고 했으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제곱은 A제곱 따위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 B는 30도였단 말이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에요.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AC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언제 최소냐? AC는 곱이기 36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A제곱과 C제곱의 값은 양수이므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2배 루트 A제곱 C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여기에 똑같은 값인 루트 3AC를 뺍니다. 얘는 A와 C가 양수니까 그냥 AC죠. 따라서 최소는 2 루트 3 AC 즉 36배 2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제곱의 값이 아니에요. A 더하기 C는 얼마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언제? 얘가 최소일 때. 따라서 이 값이 최소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이고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너와 너의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같은 값이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A제곱과 C제곱이 같다. A와 C가 같았다. B가 최소일 때는 A와 C가 뭐였을 때? 같았을 때다. 따라서 곱이 36인데 같았으므로 A와 C는 6이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6과 6의 합 12가 되어야 된다. 되겠지? 뒤에 더 없으면 넘어가서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팔이 왜 부러져? 엄마랑 싸웠거든요. 너 맨날 싸우네? 자. 저 문을 파는데 이렇게 떴는데 형이 하나 잠이 깼어. 형이 잠에서 깼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다니네. 잘해. 그 엄마랑 싸우면 어떡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응? 엄마한테는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네. 마더한테는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알겠지.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 말 들어라. 자, 싫어요.
그래 뭐 네가 내 말 언제 들었노? 자, 입니다. 응? 그래 네가 무슨 내 말을 듣노? 그자? 자, 입니다. 이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 여기 수선이 되도록 그어요. 근데 2,0에서 수선 그으면 반지름이가 루트 2다 보니까 루트 2, 루트 2, 딱인데? 45도짜리 길기 마이너스 1인 접선이 그어지게 되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아하, 너도 긋고 밑으로도 그어라. 이런 얘기죠. 여기 또 이제 만나요. B. Y는 KX가 직선 AP와 만나는 점을 Q. 이때 K는 뭔지 잘 몰라요. 적당히 요렇게 K가 그려져 있습니다. Y는 KX. 그래서 P와 만나는 점을 무슨 점? 여기를 살짝 접점이랑 떨어져 있다. Q라고 했고요. OAQ 보면 OAQ라는 요 주황색 넓이가 S1. 그 다음에 또 누구? OPQ라는 넓이가 S2, 노란색 넓이가 S2. 그 다음 또 누구냐? S3는 누군데? OBP, 밑에 있는 OBP의 넓이를 S3라고 하자. 이 세 개가 뭐를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K의 값은 얼마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OBP 넓이를 좀 구할 만한데 얘가 2였고요. 실제 요 접선의 방식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루트 2 대 2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기 2니까. 여기도 루트 2, 루트 2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길이가 2면 요 길이도 2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OBP의 넓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였, 가장 큰 삼각형의 넓이가 2였는데요. 얘랑 얘를 S1, S2라고 했어요. 자, S1, S2, S3가 등차인데 지금 S3가 2라는 건 알았고 둘이 합이 얼마인 것도 알았어? 2라는 것도 알았죠? 자, 그럼 과연 공차가 얼마겠느냐? 헛소리 더. 자, 헛소리 더. 자, 등차 수열이죠? 셋 다 더한 거 얼마야? 등차 중앙에 의해서 너와 너의 합이 2S3이기 때문에 3S2고 방금 지우가 말해준 대로 두 개는 2, 요게 2니까 더해서 4입니다. 따라서 S2가 3분의 4예요. 공차 얼마? 3분의 2니까 너 3분의 2죠. 합이 2니까 3분의 2고 3분의 4. 즉 공차 3분의 2고 넓이가 이렇게 됐다. 혹시 S3만 알면 되잖아요. S3만 알면 안 되죠. K를 구하려면 최소 S2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S2를 이용해서 저는 넓이를 구해볼게요. 왜? S2의 넓이가 3분의 3, 요 점에 Y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3분의 4.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가 3분의 4. 따라서 H는 3분의 4. 아하. Q점의 좌표는 Y좌표가 3분의 4입니다. 근데 어느 직선 위에? AP라는 직선 위의 점이죠. AP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 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4가 Y좌표가 되려면 X에 3분의 2를 넣었을 거고 네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K는 2가 되어야 한다. 200. 예, 황당하네요. 100배는 왜 놓은 거지? 답은 200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숙제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휴식.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레스트 타임 기기. 너 595번까지 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자, 오늘은 등비수열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열의 합까지 좀 어느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설명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갈 테니까 등비수열 일단 집중해서 보시도록. 영상 한번 찍을 때 한 그래도 1시간 정도의 가량의 분량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 개 찍어서 따로 올리려고 하면 귀찮아요. 우리 수열의 합이 뭐예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말 그대로 등비수열을 더해 놓은 거겠죠? 자, 등비수열 B가 일정한 수열이고요. 내가 수열은 함수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냐? 지수함수에 가깝습니다.
가깝다기보다는 지수 함수예요, 등비 수열이. 다음 항은 이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거고, 이 일정한 수를 공통의 비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비들을 곱해서 만들 거니 첫째 항이 주어진다면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반항을 찾는 식이죠. 됐죠? 즉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지수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모든 항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만 좀 더 정리해보고 넘어갈게. 방금 표현한 거대로 이제 AN에다가 R배 다음 항으로 갈 때는 일정 수가 곱해져야 된다. 등비 수열이겠고, 또 B가 일정하다. 이것도 등비 수열이겠고, 앞에 항을 나눈 것이나 뒤에 항끼리 나눈 것도 항상 일정하다. 그럼 등비 수열이고, 여기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나와?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는 사실까지. 요걸 나중에는 등비 중항 뭐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겠죠. 우공비 같은 거네요. 우공비. 노잼. 그거 좋지 못해요. 자, 여기서 등비 중항이라는 관계를 좀 확인해 올 건데, 두 수 A와 B가 있을 때 사이 값이 뭐가 되어야 하나의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느냐? A분의 X와 X분의 B가 같아야 되므로 X제곱은 AB.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중간의 값이 생기고,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참고로 이때 공비의 상태에 따라 양수냐 음수냐 또는 항이 여러 개 차이가 나면 공비가 R제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비의 부호를 확인해서 부호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되는 건지 플러스만 되는 건지. 그래서 세 숫자가 있을 때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뭐가 성립해야 돼? 중앙에 있는 항은 B제곱은 A씨가 성립해야 되고, 반대로 B제곱은 A씨가 성립해도 세 숫자는 등비 수열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가 그건 2분의 1 맞죠? 2분의 A 플러스 네, 2분의 A 플러스 C 또는 뭐 2분의 1 A 더하기 B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얘가 뭐야? 기하평균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양수로 썼을 땐. 등차 중앙을 산술평균, 등비 중앙을 기하평균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등비 수열을 풀 때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잘 따져서 첫째 항과 공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집중해서 접근을 좀 해줘야겠다. 그럼 중요한 내용은 다음 내용이죠. 등비 수열의 이제 합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자, SN이라는 값을 A에다가 등비 수열이었기 때문에 AR 더하기 AR 제곱 공비 R에 N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R에 N-1까지입니다. 됐죠? 왜?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 분모 분자에 R배를 한다. 자, 양변에 R배를 하면 AR 더하기 하나 밀리면서 AR 제곱 AR 세조. 앞에 항이 하나 밀리면서 AR의 N-1승 더하기 AR의 N승이 되겠죠. 둘이 빼줍니다. 1-R SN이라는 것은 모든 항이 대체로 다 소거돼 버리고 A-AR의 N승이 남게 됩니다. 즉 양변을 나눠주면 1-R분의 A에 1-R의 N승이 되겠고, 외워두고 쓴다.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n승 항의 개수만큼 제곱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때 R이 1이 아니어야 되는데 R이 1인 경우는 보통 첫째 항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니까 어렵지도 않을 거고 별다른 의미 없는 등비 수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도 다더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다다음 항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다음 항에다 숫자 좀 조절하면 돼요. 갑자기 웬 피보나치? 뭐 하여튼 수요랑 피보나치. 예, 좋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잘 알아두시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R 빼기 1분의 첫째 항에다가 R의 N승 빼기 1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역시나 너도 뭐다? 공비와 첫째 항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거듭 제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등차 수열에 비하면 연립하거나 계산하기가 조금 더 힘든 편입니다. 식을 정리 잘 해줘야 구할 수 있겠어요. 됐죠? 일단 이런 거 알아두고, 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 오늘따 왜 이렇게 긁히노? 자. 아이씨. 너 왜 구석에 자꾸 들어가냐? 분필에 긁히기는 부셨는데, 예, 좀에밖에 안 남았었네. 그냥 버리기로 함. 분필 긁히면 칠판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새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이전 선생님이 원장님과 돈 반반 내서 새로 단 칠판입니다. 좋은 칠판으로. 이전 선생님이 요거 영상 찍는 장비도 저한테 넘겨주시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자, 가셨는데. 칠판 긁히면 쌤이 돈 내야 돼요. 아니요, 뭐 칠판 좀 긁힌다고 사실 문제는 없어. 칠판도 소모품이야. 몇 년 쓰면 갈아야 돼 원래. 근데 이제 이왕 쓰는 거 좀 아껴 쓰는 거죠. 이거 방금 네가 말한 대로 칠판 긁히면 갈아야 되냐 하면 참으면 됩니다. 참고 쓰면 돼요. 이 넓은 칠판이 좀 긁혔다고 맞지? 당근에 팔면 되겠네요. 커터 칼이나 못으로 긁어보면 슬프잖아. 그지? 일부러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분필도 이제 좀 정제가 덜 돼 있는 탄산 뭉친 거라든지 재수없게 긁히면 긁혀요. 분필 때문에도 긁히긴 긁혀요. 원래는 분필이 긁히면서 이 가루가 남으니까 이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재수없게 한 번씩 이게 칠판이 분필 때문에 긁힐 수도 있습니다. 얘한테 신자고에서 하나가 좀 연필 뒷부분으로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긁혔어.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본인 화난다고 이제 물건에 상처를 주는 건 좋지 못하죠.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보조쌤 반에 있는 칠판 있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 나쁜 녀석아. 자, 그걸 왜 긁어버리니? 이 나쁜 녀석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쌤이 있으니까. 이 칠판은 긁지 마시도록 애지중지하는. 이게 이제 영상 찍을 때 좀 더 잘 나오기도 하고, 원래 칠판에 모눈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모선이. 그래서 눈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화면이 좀 더 잘 나오라고 모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기 힘들잖아요. 힘들긴 한데 연습하면 다 됩니다. 저 봐봐. 원 이렇게 싹 그리면, 오씨. 지금도 잘 그리잖아. 이 정도로 원 그렸으면 됐지 뭘. 피자인가? 피자는 예, 균등하게 8조각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개판이네. 반대로 하기가 좀 개판이네. 이거 뭔데 왜 평행 안 한대?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와 있냐? 자, 이렇게. 사람 얼굴인가?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파워레인. 콧구멍 왜 이렇게 커? 자, 하여튼. 뭐라는 거야? 죽고 싶니? 자, 하여튼. 그래서 칠판이 긁히면 뭐 긁혀도 돼요. 소모품이니까. 다른 부분에 써도 되고 티도 안 납니다. 긁혀도. 근데 이거 갈 때 이제 만약 갈잖아요. 그럼 쌤 거 되는 거예요? 쌤. 학원에 갈아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만약에 심각한 수준으로 수업이 안 될 정도면 갈아줘야겠지.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몇 개 좀 긁혔다고 갈자 하면 그건 내 욕심이니까 내 돈 내고 갈면 되는 거고. 이왕이면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분필 조금 부셔서 새로 부셔서 쓰면 되는 거고. 칠판 들고 분필은 하나 200원 300원밖에 안 하잖아. 칠판 딱 들고 차에 넣어가지고 당근 한 다음에 칠판이 없어졌어요.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겠고. 녹화 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수열의 합이 주어질 때, 여러분 수열의 합도 하나의 수열이야. n번째 한까지의 합을 구하자라는 SN은 하나의 수열이야. S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AN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있죠. 왜냐? SN은 첫 장부터 n-1, 그 다음 AN까지 합이라면 SN-1은 첫 장부터 AN-1까지 합이죠. 따라서 둘이 뺀다면 뭐가 남게 됩니까? SN에서 SN-를 빼는 것은 AN만 남는 결과가 있겠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N이 1일 때도 가능하냐면 N이 1이면 S0잖아. 여기 S0이니까 A0이니까 좀 이상하지.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은 1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열 AN을 어떻게 정의하냐? SN에서 SN-를 뺀 걸로 SN을 알고 있을 때 AN은 SN에서 SN-를 뺀 걸로 정의를 해요. 단 n이 2 이상일 때만 그러하고요. 그럼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첫째 항은 곧 S1입니다. 첫째 항까지 합이 첫째 항이나 똑같겠죠. 따라서 항상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물론 이렇게 만든 AN과 이렇게 계산한 A1이 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무조건 맞아. 여기 A1은 A1, S1 빼기 S0인데 얘랑 안 같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A1은 따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 근데 만약 결과적으로 너도 너랑 같아졌다면 그때는 따로 뭐 등호 없이 구분 없이 SN에서 SN-1보다 뺀 거다. 이렇게 쓰면 그냥 그만이에요. n이 1 이상인 건 굳이 표현 안 해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한테 1 넣은 것도 같아야 되니까 언제? S0이 0일 때라면 즉 S0, 쌤 S0가 뭐예요?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n에 0 넣으면 안 돼요. 근데 S0가 0이 된다면 AN이라는 일반항은 그냥 SN에서 SN-를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자. 응? 잘 안 보였어. 왜 잘 안 보여?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아니 이쪽 앉아있으면 쌤이 사람한테 가려요. 아 그래 내가 좀 더 오른쪽 비껴놔서 쓸 거고 좀 기다리면 옆으로 밀려나니까 위험하게 너무 막 그러지 마라. 이게 살짝 옮기는 것도 아니고 살짝 엉덩이를 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갔다 갔다 하려다 점점 넘어진다. 다쳐요 그러다가. 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다쳐봤으니 또 다칠 수도 있잖아. 조심하라고요. 다쳐서 좋을 거 없다. 자, 좀 뒤로 넘어가서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 몇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598번, 9번 뭐 똑같은데 9번 하나 볼게요. 안 돼. 2항이 6이고 A 5항이 48. 즉 A의 공비 한 번 곱한 건 6이고 A의 공비를 4번 곱한 건 48이다. 두 식을 적당하게 나누면 AR의 4제곱 나누기 AR은 6분의 48이므로 홀제곱은 R 3제곱은 8이죠. R 세제곱은 8, R은 2. 그래서 공비 R은 2여야 되겠고요. 이때 1536을 구하려면 일단 A도 구해야겠죠. 근데 뭐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A는 3인 거다. 따라서 일반항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1536이 되는 경우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즉 2의 n-1승이 3으로 나누면 512가 될 때고 n-1이 9, n은 10이죠. 계산 못참. 512는 2의 9승입니다. 이게 9승이었어. 8승 아니에요? 2의 8승은 256입니다. n-1은 9. 나 때는 그거 8승이었는데. 헛소리도. 자 602번 같은 경우도 괜찮죠. 602번 같이 한번 보시면 등비 수열이래. 근데 3과 768 사이에 숫자 3개를 낀 거였는데 X 제곱하고 A C가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할 때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를 하나의 수열처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등비 중항을 두세 번 써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둘 다 한번 해볼 건데 등비 중항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등비 중항. 자 A2, 3, 768 이렇게 세 개를 끊어보면 두 칸 차이 나게 돼 있으니까 너도 하나의 등비 수열이다. 맞지? 따라서 너에서 얼마 곱한 거니까 중간에 있는 항의 제곱은 3 곱하기 768과 같더라. 뭐야 이거? 2304. 3의 제곱 곱하기 256이거든요. 2304. 48의 제곱입니다. 이거 16의 제곱이라서 2304. 따라서 A2는 2304인데 그래 그게 48의 제곱이라고요. 자 A2는 얼마야? 48이 또는 마이너스 48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봐라.
공비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물론 문제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자 이거 왜 설명하냐면 양수라는 표현 없어도 너는 두 번 건너왔죠. 공비가 뭔지는 몰라도 R 제곱이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공비가 음수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R 제곱이라는 공비가 음수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는 48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른 사람인가요? 뭐 R은 4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를 곱하면 12, 또 4를 곱하고 또 4를 곱해서 4 곱하면 얼마고? 192가?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줘도 되겠고요. 252. 답은 252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빠르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선생님 하나, 둘, 셋, 네 번째 숫자네요. 공비를 R이라고 그냥 한다면 너는 3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겁니다. 3 곱하기 R의 4제곱이 768이다를 풀면 R의 4제곱이 256이어야 되겠고 이때 공비는 양수이다. 왜? 모든 상이 양수인 3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공비는 양수이다. R은 4다라고 확인해서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개수가 적어서 제가 등비 중앙을 한번 활용해 봤고요. 개수가 많을 때는 이게 n 플러스 2항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고 지금 왜? 저기 짧은 카메라에도 쌤 비춰요. 네, 저 화면에도 제가 나오니까 내가 확인하려고 놔두는 거지. 아 근데 이쪽에 아니 TV죠. 원래 TV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블루투스로. 블루투스는 아니고 둘이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사실 저 화면만 보면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 글자는 좀 크기가 괜찮은지 최근에 제가 이거 좀 줄여서 찍고 있거든요. 한 방에 좀 넓이 찍으려고. 그래서 혹시나 영상보다 되게 불편하시면 댓글을 달거나 저한테 요청하세요. 영상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올리는 중. 자, 하여튼 구독했으니까. 그리고 뭐 휴대폰으로 보는 거 아닌 이상 애지간하면 글자 크기는 뭐 충분하지 않나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더 크게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댓글 1000개 찍어볼게요. 도배할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댓글 막아버릴 거예요. 자, 그것도 떠들지 마. 조용히 1. 조용히 하라고. 수업해야 돼. 자, 뒤에 거 보자. 조용. 그 보기 불편하면 진짜 댓글 달아도 돼요. 뭐라고? 보기 불편하면 댓글 달아도 돼요. 당연하죠. 보기가 불편하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너무 화면이 밝다거나 뭐 글자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 선생님 너무 저 가려요 라든지 댓글 달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인 건 제가 하는 거고 시시한 답. 쓸데없는 댓글을 다는 건 제가 알아서 걸을 거고요. 너무 심하면 댓글을 막도록 할 건데 장난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필요한 댓글은 달 수 있죠 당연히. 영상인데 소리가 좀 너무 작다거나 너무 이제 울린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제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면 조절해야죠. 그냥 올려놓고 끝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등비 중앙을 활용하는 문제 하나만 더 볼 건데 608번이라든지 609번 같은 유형이 있겠네요. 네, 6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차 방식의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왜 중간의 항을 기준으로 빼기 하나 플러스 하나 썼잖아. 등비 수열도 중간의 항을 기준으로 나누기 하나 곱하기 하나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제곱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인데 분수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근 세 개를 앞에서부터 AR 제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자 두 개로 표현이 이미 가능한 데다가 제곱이 좀 들어가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나누기 R분의 A보단 나아요. 분수식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는 잘 없고 양변에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분수 안 쓰는 게 좋겠다. 자, 합은요? 합은 마이너스 4. A 플러스 AR 더하기 AR 제곱 마이너스 처음에 붙어야 된다 맞지? 자, 둘곱은요? 둘씩 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 곱하면 A 제곱 R이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고 큰 애들 둘이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입니다. 니가 얼마?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셋 다 곱한 게 K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K인데 정확하게는 K 값을 알아내려면 어느 정도 셋 다 곱한 값이 필요하죠. 자, 셋 다 곱한 거 미리 정리해 놓을게. A 세제곱 R 세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K라는 거. 우리는 A와 R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여러분, 둘곱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해보면 AR로 한번 묶어내면요. A, 뒤에는 AR, 그 다음 건 AR 제곱이 남죠. 일부러 다 묶은 게 아니라 AR만 묶은 이유는 너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식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죠. AR밖에 알 수 없잖아요. AR이 2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AR 값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예, 답은 나옵니다. 세제곱하면 되니까.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를 구하고 싶다? R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AR은 2를 여기다 대입하고 A를 R분의 2로 바꾼 다음에 R 세제곱에 대한 3차 방식을 풀면 R 값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위에 거도 A로 묶고 그리고 그 A 제곱으로 한 번 더 A를 없애주면 똑같이 그냥 뭐든 좋습니다. A제곱 R도 괜찮고요. 그럼 얘도 A로 묶었을 때 1R R제곱을 약분해야겠다 까지 들어오면 즉 밑에 식과 위에 식이 뭐야? 위에 식에다가 밑에 식으로 가려면 적당한 값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약분만 할 수 있으면 AR이 남든 R을 구해지게 되든 뭐든 오케이예요. 참고로 여러분 AR이 2라는 걸 구했는데 한근이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근이 2잖아. 2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2 대입해서 풀어도 K값 나오고 또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인 걸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8은 마이너스 K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K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것까지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많이 피곤하죠? 좀만 힘내라. 이제 곧 다음 주 방학 끝나는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잘 보내시고요. 네, 마무리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합을 이용하는 문제 614번 바로 좀 가볼게. 개수가 좀 적어서 찍듯이 찾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푸는 방법을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S3은 얼마냐면 R-1분의 A의 공비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8이고요. S6은요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70입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그지?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R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통째로 알고 있으니까 너 뭐야? R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왜? 이쪽에서 나눠도 돼요. 양면 나눠도 됩니다. 나누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누면 뭔가 식이 정리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나눠도 됩니다. 자, 저는 인수분해를 했어요. R6제곱이라는 걸 R3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1을 1의 제곱으로 본다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맞지? 여기서 얘가 8이니까 다시 얘가 8인 거죠. 됐죠? 얘가 8이니까 8 곱하기 R3제곱 더하기 1이 70이다. R3제곱은 8이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R3제곱이 8이니까 R이 2인 것도 알아서 이제는 사실 계산을 다 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선 계산하지 않고 바로 S9를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꼴랑 3개짜리가 아니라 뭐 4개짜리, 6개짜리, 뭐 5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묶은 거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R의 10제곱, R의 5제곱 이런 값들이 깔끔하게 제곱수가 아니라서 R 값이 안 구해질 수도 있어. 그냥 R의 세제곱이 어떤 수구나 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S9를 구해볼게. R-1분의 R의 9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너를 R 세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A의 R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 세제곱의 제곱인 6제곱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설령 R 세제곱이 8이 아니라 3 같은 거면 R 세제곱이 3이면 R이 세제곱근 3인데 우리가 좀 계산하기 귀찮아지잖아. R, A 값도 찾기가 힘들어지고 그럴 경우에도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면 문제 없겠죠. 따라서 니는 똑같이 뭐야? 8이고 R
R 세제곱이 8이니까 8의 제곱 더하기 8 더하기 1이죠. 자, 64고 이거 73입니다. 73에다 이거 곱하는 거니까 584.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둘, 셋 더하고 4, 5, 6 더하고 7, 8, 9를 더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등비수열 AN을 제가 3개씩 묶었습니다. 그죠? 3개씩 묶으면 얘도 하나의 뭐가 되냐? 등비수열이 된다. 근데 이때 이 첫 번째 항은 8이죠. 자, 너는요 2까지 다 더한 게 72라고 했으므로 둘이 빼면 64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등비수열이 되므로 얼마? 8을 곱한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 수열도 8을 곱한 거네. 64에 8 한 번 더 곱하면 512가 되겠군요. 따라서 쉐시라니. 자, 이거 3개 다 더한 게 S9가 되겠죠. 아니면 S6에다가 다음 항 한 번 더 더해도 되겠지, 맞지? 신기한데 왜 이렇게 쉽게 풀어? 자, 요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거야. 연습해서 쓸 수 있으면 편할 거고, 잘 안 되면 요것만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근데 뭐 할 수 있으면 저렇게 하면 등차 수료할 때도 한번 해봤었지만 할 수 있으면 저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좀 쉽게 풀었는데. 네, 저런 방법을 할 줄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17번. 요거는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느낌상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몇 번? 617번. 4번 아니면 두 수의 약수의 합.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게? 약수의 총합은 알고 있어요. 공식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이해하고 계셔도 되고요. 1 플러스 A 플러스 AN 플러스 오, 맞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15의 100제곱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3의 100제곱 곱하기 5의 100제곱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표를 그린다면 이런 아이디어죠. 1, 3의 1승, 3의 2제곱 해서 3의 99, 3의 100제곱까지 에다가 곱할 거잖아. 1,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100제곱까지. 그래서 이게 개수잖아. 그래서 100개가 아니라 0승 포함해야 되니까 101개, 101개 곱하면 지금 1201개. 200? 200은 뭐야? 1201개에 맞나? 약수가 생기겠죠. 이걸 다 더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식으로 더합니다. 잘 봐. 첫 줄 있죠? 여기 쓰지는 않을게. 여기를 그냥 싹 다 더해. 여기에다가 통째로 밑에 있는 걸 1부터 5, 5의 제곱을 싹 다 더한 걸 둘이 곱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분배 법칙에서 첫 번째 항과 너를 1을 곱할 거야. 앞에 항과 1을 곱한 걸 쓴 게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항 통째로에다가 5를 하나씩 곱하는 게 뭐야? 5 곱하기 1, 5 곱하기 3, 5 곱하기 3의 제곱인 두 번째 줄이죠. 5의 제곱이랑 전개하는 게 세 번째 줄이고 마지막은 5의 100제곱과 하나하나 곱해서 전개하면 마지막 줄입니다. 즉 다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합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거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한 결과에다가 마지막 소인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항 1부터 그 3의 거듭제곱까지를 싹 다 더하고 1부터 5의 거듭제곱까지를 싹 다 더해가지고 전체를 곱해주면 그게 우리 약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건 이제 진짜 그렇다고 전개해서도 알 건 아니까 이제 뭐야 각자 계산해야겠죠. 이거 등비수열이죠. 공비 3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고 공비의 101승입니다. 선생님 왜 100제곱이 끝인데요? 항의 개수 쓰는 거야. 개수. 마지막에 수가 거듭제곱돼 있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1개, 2개, 3개, 100개에다가 1개 더 있죠. 101개 수입니다. 공비 101번 곱한 100번 곱한 101번째까지의 합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거 5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고 5의 10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2와 4니까 8이고요. 얘는 3배, 3의 백승을 뭐로 쓰기로? A로 쓰기로 했죠. 3A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식은 5배의 B 마이너스 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a-1, 5b-1을 8로 나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잘했다. 자, 이번에는 원리합계 내용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등차 마지막 내용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가 뭐야? 선생님 이거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1 할 때는 그냥 이제 애들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잠깐 넘어갔었는데 활용하는 날이니까 해볼 거예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어려운 복잡한 건 나오지 않고요. 지금은 딱 어느 수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목돈 넣어놓고 기다릴 때랑 그 다음에 매년 조금씩 적금 부을 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요 두 가지 정도는 나옵니다. 알겠죠? 그까지만 딱 다루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는 싹 다 복리입니다. 전 달리를 주는 이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복리가 뭐냐면 이자에도 이자를 준다는 얘기야. 여러분 돈 넣으면 이자 주겠지 은행에서. 나중에 돈이 막 불어나면 거기에도 계속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네 돈에 계속 이자를 줘. 네 돈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이자도.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1년 동안 네가 돈을 막 보관해 줬으니까 은행이 고맙다고 주는 돈이잖아. 우리의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돈 줘요? 우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업에 서. 왜냐면 다른 은행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 은행 이용해 줬잖아. 근데 그 뭐 은행 측에서 뭐 이익 대한 거 있어요? 네, 고객 돈으로 장사하잖아 은행은. 뭘 장사해요? 잘 봐. 너 100억 있어 없어? 있어요. 100억이 있어? 오, 형 할래 오늘부터? 자, 하여튼 또 지우가 형 해라. 자, 쌤이 이제 형답게 쌤 이제 동생이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돼. 알겠지? 자, 장난이고 그 은행은 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줄 수 있냐면 돈을 맡아준 대가로 이자를 주는 거고요.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오케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대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왜 은행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아니 자,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은행을 가본 적도 없고 돈 이용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요 단어를 되게 어려워해요. 자, 예금이란 말이 뭐냐? 적금 또는 예금. 이거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야. 네 돈을 개인이 돈을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금입니다. 왜 보내? 내가 은행에게 돈을 주는 거죠. 내 돈을 맡겨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집에 그냥 놔두고 다닐 수도 있죠. 그 집에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놨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돈도 아니야 하면서 던져놨을 수도 있고 졸라 소중한 돈이니까 꽁꽁 싸매가지고 이제 금고안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수수료의 명목으로 나에게 이자를 줍니다. 즉 1년에 예를 들어 2%라고 쳐보면 근데 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들어봐. 자, 1년에 나에게 이자를 준단 말이야. 왜 주는지 자, 네가 궁금해 하잖아.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이자를 줍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집에 가만히 냅두는 것보단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왜? 도둑 들릴 일도 없고 내 돈이 만약에 없어진다. 은행이 무슨 잘못해서 내 돈이 없어진다. 그 은행이 나한테 배상해야 되니까 나는 돈을 잃을 이유가 없죠. 그 은행이 심지어 나에게 맡겨줘서 고맙다고 돈도 준대잖아. 심지어 여러 은행 경쟁해 가면서 나는 2.5% 줄게, 나는 3% 줄게, 나는 2% 줄게 이러면 난 제일 비싼 은행에 가서 맡기면 되겠지. 자, 그 은행은 왜 나에게 돈을 맡겨주는 대신에 내 돈을 맡아주는 대신에 나에게 수수료를 주는가 하면 자, 한 개인이 돈이 돈을 버는 세대가 됐잖아요. 쉽게 이해하면 돈이 돈을 버는 세대가 되는데 돈 많은 놈이 돈 많이 벌죠. 이해됩니까? 주식이란 걸 생각해봐. 너 주식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자, 주식을 해서 네가 하루에 2%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쳐보자. 근데 너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2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돈 1,000만 원 있는 친구는 한 번에 20만 원씩 벌 수 있는 거고 100억 있는 아저씨는 하루에 이자 넣었다 뺐다 하면 2억씩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자 2%를 준다 또는 수수료 2%를 번다 이런 느낌이면 봐봐. 100만 원밖에 없는 개인은 또는 1,000만 원. 개인은 돈 아무리 많아봤자 현금 1억, 2억 정도밖에 없잖아요. 2% 벌었다 쳐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다란 말이야.
근데 은행은 이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은행은 무슨 짓을 하냐면 개인의 돈을 모아요. 은행, 금융업이잖아. 내가 여러분들의 돈을 맡겨주고 이 돈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주겠다 해서 여러분의 돈을 모아. 그런 사람이 100명 모이면, 1억 있는 사람 100명 모이면 100억이 금방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은 100억씩, 200억씩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천억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전쟁 터지면 다 그게 아니라 개인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 돈으로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사람 개인의 돈을 모으는 거고, 그리고 은행도 돈 벌립니다. 장사해요. 가장 기본적인 장사는 니한테 돈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걸 기업에게 대출해 줍니다. 개인에게도 대출해 주면 주된 목적은 기업에게 대출해 줘요. 기업은 돈 필요할 때 뭐 2억씩 필요하고 3억씩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제 수십억 단위로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옆집 가서 야, 아저씨 수십억씩 빌려주실래요? 하면 누가 빌려주냐? 빌려주기 힘들잖아. 그래서 은행한테 빌리는 거야, 돈을. 기본적으로 은행한테 돈 빌립니다. 나라한테도 빌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은행한테 빌린 돈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돈이 딴 사람한테 빌려줘. 자, 그 예를 들어 은행은 개인에게 3%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기업한테는 5%의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맡기신 분에게는 고맙다고 나중에 103만 원을 줘야겠지만 103만 원을 주는 시점은 1년 뒤고 1년 동안 은행은 100만 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몇십 명, 몇백 명 있을 테니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된 걸 어디에?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한테 빌려주고 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 100만 원이 100명이면 1억이죠? 1억을 기업한테 빌려주면 얘는 그 다음에 5%의 이익이 나고 손해는 3%밖에 안 보잖아. 그럼 이 차익이 얼마? 2%니까 은행이 돈을 1억 모을 수 있었으면 2%, 2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 이런 일을 개인이 100명,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만 명 단위로 하면 수백만 명은 너무 많은가? 수만 명 단위로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돈을 만들어서 기업한테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실현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은행은 이렇게 자기들이 번 돈, 남은 돈으로 뭐해? 은행 월급도 주지만 투자도 또 합니다. 은행 또한 부동산을 사고 은행 또한 주식을 투자해요. 은행 또 돈 법려. 돈으로 돈 번 애들이야. 금융업이야 이게 말어. 기본은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큰 기업에게 빌려주는 거야. 은행 그러면 이익 엄청 나겠네요. 뭐 영업을 잘하는 은행직이나 뭐 그렇죠. 메이저한 은행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크겠죠. 적지는 않겠죠. 금융이 한 곳으로 흘러보낼 테니까. 회장 진짜 돈 정말 많이 벌었다. 근데 물론 개인의 돈이 모여진 게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나중에 재무제표나 이렇게 자산 이렇게 확인하는 거 보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애들한테 묶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 100명이서 막 이제 1억씩 투자해서 100억이야. 근데 100억이 은행 돈이야? 그건 아니지.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100억이야. 그리고 내 돈 100억은 없어져 있어요. 왜? 인마가 기업한테 50억씩 60억 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은행은 실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있고, 네가 말한 것처럼 뭐 회장님이 혼자 돈 막 엄청, 야, 은행이 만약에 이 개인 돈 다 두고 날라쁘면 그건 이제 범죄지. 그럴 일은 없다고. 공무원은 월급 적지 않아요? 공무원 월급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월급이 적거나 많거나랑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그냥 공무원 월급이 적으면 회장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이거 월급을 적게 주니까. 아,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을 적게 주느냐?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르겠죠. 무슨 직이냐에 따라 다르고. 은행의 연봉은 꽤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본사에서 금융업에서 이제 중심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봉은 생각외로 높아요. 여러분 그 은행이 금융업이 생각외로 연봉 많이 높은 편입니다. 문과 애들은 나중에 다 경제 쪽 준비하시면 은행 취직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자, 알겠죠? 자, 이제 됐고 은행은 하여튼 니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이유는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저하되면요, 은행한테 돈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돈을 맡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나가는 은행 회장은 몇 억씩 벌려, 몇십억씩 한 달에. 글쎄요, 그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십억 규모의 자산을 슈킹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은행장이나 은행 그 진짜 네가 말한 메이저한 국내 은행들 이런 애들도
당연히 CEO를 따로 둡니다. 얘들도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CEO도 몇 명씩 두는 은행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CEO 연봉 같은 경우에 막 100억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이해되니? CEO가요? 네. 그러면 와 진짜 좋다. 하고 싶어? 네? 그럼 은행 쪽 금융업으로 일을 하시면 되죠. 근데 CEO 되게 못 되잖아요. 뭐 능력껏 열심히 일하셔서 나중에 올라가 보시면 되죠. 왜 못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그 CEO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자격을 갖고 태어나서 CEO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몇몇은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나 약간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금수저라든지 성공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삼루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CEO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도 노력을 했는 거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좀 가진 건 혹시나 적더라도 노력하면 비슷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내가 가진 게 좀 없거나 배경이 좀 약해서 CEO가 될지 못했다 치더라도 그 CEO 되려면 해외가 그 미국은 뭐 그 경영 쌓고야 CEO 될수 있고. 반드시 해외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재 기업이라는 건 국내 한정에서 운영을 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금융업은 물론 국내에 큰 지분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애초에 아무리 은행이라도 해도 국내만으로 돈을 수익을 늘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시장에도 능통해야 할 거고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돈 빌려줄 때도 국내 기업한테 중소기업한테만 돈 빌려줄 끝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기업들과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경영학이란 석사, 박사가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뭐 국내 대학 나온 것보다는 이제 유명하죠. MBA 이런 데 가서 경영학 이수하고 이런 게 좀 더 기본적으로는 보통 유리하고 다들 잘 아는 곳이잖아. 그런 데서 오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겠죠. MBA요? 네. MBA라고 그 경영학 그 코스 같은 건데 나도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농구 경기 아니에요? 그건 NBA고 자 MBA요. M. 그래서 그쪽 미국의 경영학 이제 그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석박사 과정? 그쪽 과정인데 대학원 과정 같은 거죠. 2년, 3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학위를 따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연당 학비가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고 그런 돈이 감당되는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이사급을 키울 때 경영학 박사 이런 거 보통 따고 이사가 되거든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경영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 돈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경영자가 된다는 거잖아. 당연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수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바꿔 말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줄을 진 사람이니까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부도나고 은행이 파업하고 이런 거는 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겠지. 자, 어쨌든 뭐 돈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으신데 돈 모으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돈 모으자, 돈 모으자. 돈 모으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 딱 두 개 나옵니다. 예금과 적금 나옵니다. 예금이 뭐냐? 기본적으로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 즉, 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 거야. 보통 예금이라고 표현하면 큰 돈을 한 번에 맡겨서 놔두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억 가까운 돈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억 쓰실 수 있겠죠. 와, 사고 싶었던 뭐 차도 한 대 사고 집도 한 개 사고 뭐 이렇게 샀어. 2, 3억이 남든 5억이 남든 뭐 나 개인적으로 얼마 남겠죠? 자, 그럼 이걸 그냥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행에 보관해 놓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이자도 주니까 이자율 높은 은행을 알아보시고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5억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 이자를 5% 준다 하면 1년에 2,500만 원씩 그냥 생기는 거야. 좋잖아요? 10억 넣어놨는데 5%다? 그 1년에 5천만 원씩 그냥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었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줍니다. 좋죠? 이게 예금이에요. 자, 하여튼 예금이라고 하면 큰돈 A를 예치하고 또는 입금하고
이자율은 R이라고 합시다. R %인데요. 제가 그냥 좀 이따 100분의 R 써야 되는데 R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R 쓰면 너무 귀찮아서. 이자율 R에 N년. 이자율은 연이자였다고 합시다. 생각하기 좀 편하게. 1년에 이자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1년에 이자를 한 번씩 주는 거고. N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은 얼마냐? 이걸 참고로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서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참고로 원금이 A고요. 네가 돈을 넣어놓고 몇 년,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기다리면 이자가 계속 쌓이겠지. 그 이자가 여러 번 쌓이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해라.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알겠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해 A1에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서 1 플러스 원래 100분의 R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R 소수로 쓸게요. 1 플러스 R이라는 새로운 돈이 또 곱해지게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는데 이자율 계산이 쉽게 10%라고 하자. 1년 지나니까 은행이 나한테 1,000만 원 준 거야. 그럼 내 통장에 돈 얼마 있겠어? 1억 1천만 원 있겠죠. 왜? 10%니까 0.1 더해져서 1.1배가 되는 거죠. 1,100억이 되는 거죠. 네? 1년에 100억이요? 10%씩 준다고 하면 1년에 지나면 1,100억 되는 거죠. 1조 있는 사람 1,000억씩 줘요? 네. 네? 10%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은 1,000억.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은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융업이 생긴 이유가 개인이 1,000억을 보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지. 없잖아. 개인이 1,000억이나 있겠어? 있을 수 있지. 몇 명도 없잖아. 그런 사람은. 막말로 현금을 1억씩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대구 바닥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현금 1억을 보유한 사람 꽤 많겠지. 자, 근데 10억 보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을까? 수백 명은 될 수 있다 쳐도 수천 명, 수만 명은 안 될 거 아니야. 대구 200만 명 살거든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 근데 200만 명한테 10,000원씩만 삥 뜯어도 200만 명 곱하기 만하면 얼마? 200억이잖아. 이것 때문에 은행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개인한테 조금은 돈이지만 이걸 모으면 엄청 큰 돈이니까. 그래서 수백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수백억을 보유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지만 수억대 또는 수천만 원을 보유한 사람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쫙 모아서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기업에게 더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나눠주는, 이게 지금 은행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은행이란 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기업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이란 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은행도 비슷한데 남의 돈을 모아서 큰 돈을, 자본을 만든 다음에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사업을 합니다. 이상한 물건 만들어 파는 거 그런 건 안 하고,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이런 건 다 해요. 은행도 다 합니다. 즉 돈을 모아서, 남의 돈을 모아서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는 은행도 기업과 비슷한 면모가 분명히 있다,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돈으로 돈 버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내 돈으로 돈 벌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야.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사업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남한테 돈을 빌려 사업한다. 그래서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가 잘 안 되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 혼자 힘으로 이까지 가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 뭔가 하는 걸 해야지,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뭔가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1년 지나면 이자를 한 번 주겠죠. 2년째가 되면 이자를 한 번 더 주겠죠. 3년째가 되면 한 번 더 줘서 3번을 주겠죠. 따라서 몇 번이나 곱해지게 되겠죠. 몇 번이나. 따라서 n번 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둬. 지우야 똑바로 봐라. 커다란 돈, 여러분이 만약에 세뱃돈 100만 원이 생겼어. 100만 원을 통장에 따라 박아.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이자를 빡 줘. 알겠지? 이렇게 매달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연이자도 있고 월이자도 있어요. 10만 원씩. 뭐 10%라면 10만 원씩 매년 주는 겁니다. 근데 10만 원 주면 그 다음에는 110만 원이잖아. 근데 그 다음 해는 110만 원에 10%니까 11만 원이에요. 좀 더 늘어나죠. 쌤은 통장에 몇 원 있어요? 그거 왜 궁금한데? 얼마 없습니다. 자, 됐죠? 2,000원? 2,000원?
아, 2,000원이나 감지덕지 아주 57원 있습니다. 됐었죠? 아, 570. 아, 570원 너무 많다. 10배나 뻥튀기 하면 어떡해. 자, 그 다음 적금입니다. 아, 57만 원. 57만 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아, 어디 제가 이렇게 융통하면 어디 있겠지 뭐. 57만 원 정도. 쌤 또 입에 풀칠을 하고 사니까. 적금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돈이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생기면 예금을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은 한 번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생길 일이 잘 없죠. 여러분 정도 되면 아마 이제 기껏해야 돈이 모이는 날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세뱃돈으로 뭐 몇십만 원. 뭐 많은 사람은 좀 100만 원 이럴 수 있겠네. 친척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많이 받는 애들 있잖아. 옛날에 진짜 부러웠거든요. 친구 한 놈이 우리 때는 그때 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이런 시대야. 여러분 때는 물가가 다르니까. 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막 10만 원씩 받고 2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 하루 동안 세배 하루 종일하고 이제 설날 한 두세 집 다니잖아. 그렇게 받으면 만 원 받고 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야 12만 원이나 받아. 개 많노 이거. 그때는 진짜 물가가 쌌습니다. 컵라면 하나 300원 하던 시절. 뭐 이런 때라서 어이씨 돈 뭐 큰 돈이다 12만 원 하면서 엄마한테 막 10만 원씩 삥 뜯기고 넌 2만 원만 써 이러고 이랬는데 와 이 그렇게 짜던 시절에 중학생이니까 중1 된다고 막 30만 원 주는 거야. 엄청 큰 돈이잖아. 중1이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고 하라고 막 용돈을 조금씩 더 주시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 근데 친구 한 놈이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돈 유해시 부잣집이냐? 이러면서 보니까 자기네 친척이 다 모으면 60명인가쯤 된대. 그러니까 큰 집에 시골 내려가면 자기 큰 집, 물론 이제 못 사는 집은 아니죠. 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 마당 딸린 이렇게 커다란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한 6, 70명 모여가 앉아가지고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배만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명한테 2만 원, 3만 원 그다음 그 중에 돈 좀 있는 아저씨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잘 모를 거 아니야. 60명, 70명 되면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잖아. 이름이라든지 저게 둘째 삼촌인가 셋째 삼촌인가 헷갈리네 하면서 당숙님인데 5촌인가 6촌인가 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 당숙이면 5촌이죠. 자, 하여튼 머리만 대가리 받고. 이렇게 대가리 한참 받고 그래서 막 5만 원씩 주는 분도 있고 돈 좀 번다 하거나 그러고 200만 원 받아가길래 와 개쩐다. 야, 엄마 이거 개부자네 하면서. 지금 당시 한 2천만.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어릴 때니까 지도 200만 원 받으니까 걔 기분 좋잖아. 근데 엄마한테 180만 원인가 190만 원 다시 다 드리고 지는 한 10만 원 정도 받은 게 다래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하니까 자 바꿔봐. 걔는 외동이야. 외동이라고. 자 잘 봐. 외동인 애가 이제 열심히 이게 세배하고 돈 이렇게 받잖아. 근데 걔네 부모님도 나머지 사촌 친척들의 아들 딸들에게 인사 받았으면 돈 줘야 되잖아. 버는 애는 혼자잖아. 외동이니까 혼자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면 혼자 벌잖아. 근데 다른 엄마는 아빠는 둘이잖아. 그럼 뭐 사촌 동생이나 친척이 이렇게 막 이제 세배하고 막 이렇게 그 사촌인 애가 이제 뭐 아니면 뭐 오촌인 이제 그 꼬마 조카들이 뭐 삼촌인 조카들이 이렇게 막 인사 막 하는데 에이 그 남편이 주면 되지 뭐 나는 안 줘. 이런 애가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는 200 벌었는데 엄마 아빠는 200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보낼 때마다 약간 집에 있는 월급이 펑펑 비는 거야. 혼자 벌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외동이니까 넌 2배로 더 줄게. 이것도 안 되고 사실. 애 3명이니까 넌 3배로 줄 수는 없어. 넌 나눠 가지렴 이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얘기 들으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애가 많을수록 자기 애가 많으면 사실 애 많은 건 그때는 무기지. 막말로 애 50명씩 될 그래. 애 1명, 3명 있다. 근데 저쪽 외동이다. 그럼 내가 외동한테 좀 더 줄 순 있지. 그렇다고 뭐 애들한테 3배씩 줘? 일부러 애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니까 쟤는 왜 3배나 받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비슷하게 주는데 자니는 혼자지 그래 좀 더 받아라 하면서 만 원 더 줄 수는 있지. 그렇다고 3배로 15만 원을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애 3명인데 야 니들은 3명이니까 합쳐서 한 10만 원 나눠서 써? 이러면 되겠어 어른이? 안 되잖아. 줄 거면 5만 원씩 다 줘야지. 애 10명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애 10명 나오면 근데 세뱃돈 더 벌겠다. 애 10명 나오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비가. 2천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임마 생활비가 거덜나고 있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 때문에 애를 10명 낳는 게 말이 돼요? 1,800만 원 정도 이익 거니까 그러면 그때 보면 한 1억 정도 가치가 있어요. 야, 애 10명이면 한 달 식비만 해도 200만원씩 300만원씩 깨지고 있겠구만. 뭐 머리통 깨지겠구만. 만약에
야, 그리고 그 세뱃돈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건 좀 이제 어불성설이죠. 적당히 해. 자, 빨리 봐.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쉬게. 자, 좀 조용히 하고 봐, 이제. 예금은 큰 돈을 넣는다는 느낌이고, 적금은 여러분들이 세뱃돈 또는 제가 월급을 받으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받겠죠? 그럼 거기에 수십만 원씩 또는 수백만 원씩 저금이란 걸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달 또는 매년 얼마를 저금을 해서 나중에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적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쌓을 적자를 쓴다. 여러 번 돈을 넣는다는 의미야. 돈이 적지 않아요? 어? 자, 매년 A1씩 적금을 할 거고요. 불을 저기요. 연이자는 R%. 붉을 적자도 있지만 쌓을 적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적금은 쌓을 적자입니다. 왜 싸우는 걸로? 돈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파이팅 그거를 싸우. 아, 쌓는다. 오케이. 자, 집중해서 봅시다. 그래서 N년 후가 되면 원리합계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잘 봅니다. 자, 매년 초에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매년 초에 돈 A1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은행 가서 넣을 거야. 그래서 은행에 A1을 저금합니다. 자, 그럼 이자를 1년에 한 번 준다고 하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나에게 이자를 주겠죠? 뭐 1년 말이 되든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이제 횟수로는 1년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 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A의 1 플러스 R이라는 값이 돼요. 10%라고 했다면 1.1배가 되어서 나에게 10% 이자를 지급한 거죠. 그 다음 나는 또 세뱃돈을 받았을 테니 새로 A1을 저금합니다. 맞죠? 그럼 또 1년이 지나요. 3년 초가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계속 가는 거야. 얘는 첫 해에 넣은 돈이니까 두 번의 이자를 받은 거. 얘는 작년에 넣은 돈이니까 이제 이자를 한 번 주는 거야. 알겠죠? 작년에 넣은 돈에는 이자를 한 번 주는 거야. 작년에 넣었잖아. 얘는 2년 지난 게 아니잖아. 얘는 2년 지난 돈이지만 이 새로운 돈 A1 100만 원은 1년밖에 안 지났으니 이자를 한 번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네가 또 새로 생긴 돈 A1을 저금합니다.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N년째가 되어서 N년 초가 되면 이자를 얘는 R번 N-한 번 받아요. 왜냐? 3년 초에 2번이었고 2년 초에 1번, 4년 초에 3번이었을 것이므로 N년 초에는 N-한 번. 그럼 둘째 해에 넣은 돈은 1 플러스 R의 N-2제곱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겠고, 지난 해에 넣은 돈은 한 번의 이자를 받고 올해 또 A1을 저금하게 되겠죠. 맞죠? 자, 여러분 실제로 이제 돈은 N년 동안 다 넣었어요. 10년째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돈은 10번 다 넣었어. N년 동안 돈은 다 넣었어. N번째 돈이니까 이게. 돈은 다 넣었어. 자, 근데 10년이 지났을까요? N년이 지났을까요? 아직 덜 지났어요. 왜냐하면 2년이 되어야 드디어 1년이 지났고요. 3년 초가 되면 2년이 지납니다. 4년 초가 되어야 3년이 지난 것이므로 N년 초가 되면 지금은 N-1년 정도 지난 겁니다. 됐지? 지우도 이런 느낌이야. 만 나이가 그런 거잖아. 완전히 채워져야 한 살 올려주는 거고, 우리 원래는 실제 세는 나이라고 해서 그냥 횟수가 지나면 나이 올려줬잖아. 옛날에는. 만약에 저는 11월생이거든요. 저 11월생입니다. 11월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냥 옛날에는 1월달 되면은 아직 1년 덜 살았는데 갑자기 뭐야 2살 되고 3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릴 땐 티가 엄청 난다? 맞잖아. 11월생인 애는 갑자기 2달 만에 뭐가 돼? 2살이 되잖아. 일단 태어나자마자 1살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2살이 돼. 그러면 12월. 근데 이제 1월달인 애가 있어. 1월달인 애가 태어났고 만약에 1년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 2월이 돼. 내년 1월이 돼. 그럼 얘는 2살 되잖아. 맞지? 근데 12월에 태어났는데. 한 달 만에 2살 되는 거예요. 아니 1일 만에요? 12월 가장 마지막 날짜. 하루 만에, 예, 12월 31일에는 다음 날 2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인큐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맞지? 저기 병원에서 잉잉잉 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겠죠. 아니 이제 엄마 품에 감자 한 번씩 보고 맞지? 신생아실에 누워서 쉬고 있던가. 보스 베이비. 근데 2살임. 얘는 2살인데 왜 이렇게 작아요? 형 어제 태어났어요.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애는 2살인데 1년
1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면 얘 2살이에요. 할 수 있잖아. 2살인데 얘가 왜 이렇게 커요? 얘는 근데 생후 24개월째예요. 완전히 꽉 채워서 2년 다 산 거잖아. 곧 3살 됐네지, 맞지? 1월 1일에 태어나서 얘는 진짜로 2살 이만하고 막 이제 애가 막 슬슬 뭐 밥도 좀 묻고 이런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안 키워봤어. 얘는 2달 만에 2살 됐으니까 아직도 이제 젖병 그 엄마 젖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뭐 제대로 혼자서는 뭔가 못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 애 쌤 안 나와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됐고 이게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야. 너 만약에 12월 30일 날 돈 100만 원 저금 딱 하자마자 3일 딱 참고 오케이 1월 2일 날 은행 문 연다 쳐들어가서 야 이자 내놔 하면 은행이 니한테 이자 줄 거 같냐고. 도둑놈이야 그거. 저기요 고객님 3일 지났는데요 됐고 내 돈 내놔. 돈은 드릴 수 있는데 이자는 못 드리는데 아니 1년 지났잖아. 1년 안 지났잖아요. 3일 지났잖아요. 고객님 3일 지났잖아. 야 임마 씨 해가 바뀌었다니까 하면서 이러면은 이제 진상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년이 지나야 돼요. 12월 30일 날 돈을 넣으셨으면 내년 12월 31일쯤 오셔서 아직 한 12월 30일까지 한 4일 남았는데 25일쯤 왔는데 제가 돈을 찾으면 이자를 1년치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보통 1년치 다 줍니다. 애지간한 원래 근데 완벽하게 계산 다 해서 줍니다. 줄 때는. 물론 실제로는 중도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산 안 하고 수수료를 떼서 줍니다. 그냥. 계산은 완벽하게 하기 귀찮으니까 은행 오늘 귀찮게 했잖아.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고 줍니다. 자 어쨌든 너 아직 N년 다 안 지났어. N년 덜 지났어. N년 덜 지났어. 알겠지? N년 동안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아직 N년 덜 지났어. 10년 동안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제 10년째가 됐고 10년째 한 1, 2개월 지났지 아직 10년 다 안 지났어.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N년 말이 되어야 네가 말한 대로 이게 N년 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최소 N년 말은 되어야 N년 후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내지는 N 플러스 1년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초가 돼버리면 또 또 돈을 넣어야 되잖아. 돈 넣기 전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여러분 거의 1년이 지난 거니까 이자를 한번 또 주겠죠. 저작년에 넣은 돈은 이자를 2번 받았을 거고요. 올해 넣은 돈은 이자를 1번 받게 되겠죠. 따라서 내 통장에는 이게 다 더해진 게 적혀 있겠죠. 자, 실제 네 통장에는 이거 2개 더해진 게 적혀 있고 이게 3개 더해진 게 적혀 있겠지. 네 통장에는. 그러니까 N년 말에 너의 통장에는 이게 다 더해진 금액이 적혀 있겠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거.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1 플러스 R에서 1 빼고 첫째 항은 A에 1 플러스 R이에요. 여기에 뭐를?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워서 공식처럼 기억하자. R분의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외워두시면 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유형이 다양하게 있었고 상황들이 조금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외워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시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많았고 금액 가지고 계속 금액 증가시키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더 문제는 할부금, 대출금, 그 다음에 연금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서 하긴 좀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자라고 했는데 현재 교육과정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얘가 거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잘 다룰 수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세뱃돈 받는 걸로 넣으면 초에 넣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용돈 모은 걸 저금할 거야. 1년 동안 용돈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남긴 걸 한 1년 뒤에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20만 원을 매년 저금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말불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1년 초에는 돈 모은다고 못 넣어요. 1년 말일 때 돈 A 넣겠죠? 2년 말일 때 돈 A 다시 넣고 또 말에만 돈 넣을 수 있잖아. 돈 모았다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너보다 시기적으로 한 년 짧게 됩니다. 1년 정도 짧게 돼요. 돈은 똑같이 N번 넣겠지만 시기적으로 한 번 짧게 돼서 뭐가 빠지냐면 네가 빠져서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얘가 더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말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지금 자주 나온 형태는 아니니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첫 해. 어쨌든 N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기로 했으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돈을 모았으면 이자 받고 받아야겠죠. 이게 만기라 그러거든요. 적금 만기 때는 이자까지 챙겨 받아야 되니까 1년까지, 마지막 해까지 끝까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R이 한 번 더 곱해져야 한다. 문제 하나는 풀고 쉬어야죠. 자, 봅시다. 녹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보자. 자, 620번입니다. 620번. 620번. 월 이율이야. 이건 월마다 이자를 주네. 매달 이자를 주니까 좋긴 하죠. 근데 좀 짜죠? 1%밖에 안 주네. 가 아니라 1% 개 많이 주는 겁니다. 한 달 만에 1%면. 자,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 10만원씩 적립할 때 2년 후에 원리 합계는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달 초에 너는 10만원을 저금하게 됩니다. 공식을 써도 되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또 표를 그려볼게요. 표를 그리듯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이 돼요. 2월 초가 됩니다. 그럼 너는 이자를 한번 받게 되는데 1.01배가 돈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새로운 돈 10만원을 넣게 되고요. 3월 초가 되면요, 이자를 2번 받게 되겠고, 너는 저번 달에 넣은 돈은 이자를 한 번, 요번 달에 다시 10만원의 돈을 저금하게 됩니다. 2년 후가 되어야 되니까 24월 초가 되면 24개월 후죠. 아니요, 정확하게 23개월 후인데요. 24월 초가 되면 이자를 한 번 덜 받았겠죠, 아직은. 그래서 지난달에 넣은 돈은 이자를 한 번 받았고, 요번 달에 돈 10만원을 새로 넣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2년 후인 시점, 즉 24개월을 마저 채운 24개월 말 끝날 때쯤 되면은 이자를 한 번 더 받게 되니까 10 곱하기 1.01 24승 24승 1.01에 23승 해서 24승 10 곱하기 1.01의 제곱 10 곱하기 1.01까지 너를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따라서 공식처럼 쓰자면 어차피 여기서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야 된다. 공비 1.01에서 1 뺀 거분에 첫째 항이 10 곱하기 1.01이고요. 1.01에 항의 개수는 24개, 24제곱에 1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에 24제곱은 1.3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0.01이니까 100 빼야 한다 치면 이게 101이죠. 10 곱하기 101 곱하기 1.3 빼기 하면 0.3입니다. 3에다가 101 곱한 거니까 303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자, 실제로는 원금이 얼마야, 원금? 너 매달 10만원씩 24번 모았지? 240만원 모았다. 맞나? 네. 240만원 모았는데, 뭐, 63만원 정도 더 생겨져 있죠? 그럼 63만원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자라고 볼 수 있죠. 개꿀이죠, 여러분? 이 한 달에 1%씩만 줘도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거야. 거의 한 달 1%면 1년에 10% 넘는 이자입니다. 훨씬 비싼 이자예요. 지금은 저렇게까지 비싼 이자는 없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고 이렇게 준 거지.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좀 이따 마저 볼게요.